오늘은 저희 둘째 아들 생일날이에요. 월요일이고 우리 아들은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어제 저녁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미역국도 못 끓여줬어요. 사실 제가 주말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우리 달님들 혹시 자녀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요즘 저는 엄마 인생 처음으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 할 것 같은데 옆에서 꼬드겼나 그 여자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쁘게 잘 사귀면 좋지 잘할 거야 믿다가도 불안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파도처럼 감정이 밀려왔다 갑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심술을 부리다가 생일을 앞둔 아들 마음에 상처만 주고 보냈어요. 그러고는 또 후회하고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그리고 아직도 더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 드라마에서 보던 그 시어머니들요. 예전에는 며느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편을 못 들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엄마는 아들의 첫사랑이고 아들은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이제 저는 그 마지막 사랑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나 봅니다. 좀 슬픕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밤 아니죠, 어젯밤 냉장고 문 열어보셨나요? 뭘 먹으려고 연 게 아닌데 그냥 열었다가 닫으셨나요? 사실 그 순간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이 아니라. 오늘은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철학자 이야기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은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낸 사람, 끝나버린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 그것들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처음엔 차가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면 그 안에 이상한 위로가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날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서 괜히 마음이 무거웠던 저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그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나는 너무 많은 걸 흘려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뭘 먹으려고 연 것도 아닌데 그냥 열었다가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인생에 묵직한 감정이 찾아올 때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냉장고 문 열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설입니다만 왠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허전한 분,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한두 개가 아닌 분,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스스로를 말리는 분, 그리고 방금 이유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지도 모르는 분. 괜찮습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을 잠깐 꺼내놓아도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삽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언젠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미룹니다. 젊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나중에였고 오랜 친구 만나는 것도 다음 달에였고 하고 싶었던 취미는 은퇴하면이었습니다. 그 은퇴하면이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참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언젠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뤄놓은 일들이 그냥 사라져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한창 바쁘게 살던 시절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던 그 날들을,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절을.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일이 곧 나였고 역할이 곧 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 챙기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날이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편안함이 때로는 쓸쓸함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직장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이 갑자기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그 느낌. 예전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젠 할 일이 없어서 힘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어지간히도 만족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웃기면서도 맞는 말이라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나보다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고 난 뒤입니다. 역할이 없어지고 나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인생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 마치 평생 남의 집 밥만 해줬는데 막상 나는 뭘 먹고 싶은지 모르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그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5에 취직해서 30에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55까지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직하고 꼼꼼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인간 엑셀. 칭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별명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정확하고 빨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도 그 별명을 나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직장에서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홀가분해야 할 것 같은데 홀가분하지 않았다고, 자유로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언가에서 끊긴 것 같았다고, 퇴직 선물로 받은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한테 시계가 뭔 소용이지? 우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진짜 그렇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그냥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사실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직했으니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냥 허전하다고 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생각이 많을 때 아무 생각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습관입니다. 그 질문을 생각보다 오래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해도 텃밭을 가꿔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살고 있고 아내는 건강하고 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한 번은 아들이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뭘 보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취향에 맞는 거 뜨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다. 아들이 잠깐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사실 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처음 취직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은 오랫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 눈빛이 언제 사라진 걸까? 사진 속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앞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눈빛으로. 지금의 나는 저런 눈빛인가? 그분은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혹은 오래된 물건을 보다가 문득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그게 슬픈 건지 허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 그 순간.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사람 자신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았고 오랫동안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인간의 삶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화하고 결국 사라진다고.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해보면 이 안에 이상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가 아름답다는 것.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 봄이 되면 사람들은 벚꽃이 보러 갑니다. 멀리서 찾아오기도 하고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벚꽃이 특별히 화려한 꽃은 아닙니다. 장미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해바라기처럼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벚꽃 앞에서 멈추는 걸까요? 그건 벚꽃이 곧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열흘이면 끝납니다. 비 한 번 맞으면 끝납니다. 오늘 아니면 못 본다는 그 감각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무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결국 안 보게 되겠죠. 우리가 늘 그러듯이. 벚꽃은 오래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빨리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런 것 아닐까요? 다시 그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진첩을 들여다보던 그분은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찾아 들었습니다. 70년대 가요였습니다. 요즘 노래는 가사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요즘 노래 가사는 자막 켜고 봅니다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그분은 오래된 노래를 틀어놓고 젊었을 때 가고 싶었던 동네를 혼자 찾아가 봤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다. 밥이나 한번 먹자. 딱 10글자였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언제? 그분은 그 2글자 답장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이 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밥 먹자는 말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반가웠다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동네 골목을 걷다가 젊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노트북 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저기 들어가면 좀 이상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지만 그냥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고 아이 데리고 걷는 젊은 부부가 지나가고 그분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 별거 아닌데 기분이 좋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오래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끝났다고, 흘러간 시간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미 틀어진 관계, 이미 놓친 기회, 이미 지나간 나이, 그것들이 전부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쌓인 겁니다. 우리 안에. 경험으로, 감각으로, 기억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후회되는 선택도, 눈물 흘렸던 밤도 다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허투루 쓰인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인정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글을 썼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 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늦게 찾아온 시작점이지만 시작점은 시작점입니다. 고독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집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사실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힘든 것, 이건 정말 힘듭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 진짜 원하는 것, 진짜 느끼는 것, 그게 고독 속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찾아온 조용함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처음엔 좀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원하지?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겹살이었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삼겹살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다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뭘 먹었는지, 어디를 걸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짧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처음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 그게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슈퍼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한 번에 안 긁혔다. 2번 만에 됐다. 그게 다다. 지금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그 일기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 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별일 없다고 썼던 날들 속에 사실은 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를 봤던 것, 오랜만에 하늘이 맑았던 것, 슈퍼에서 카드가 2번 만에 긁혔던 것,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유독 맛있었던 것. 별거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여서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일기장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하루가 생각보다 비어있지 않았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성취, 특별한 사건, 기억에 남는 여행, 그런 것들만이 삶을 채워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하루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별일 없었다고, 그냥 그런 날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삶은 그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오래된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 슈퍼에서 카드가 한 번에 긁히는 작은 성공? 그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 없다고 흘려보내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조용히 알아채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늘 듣는 위로의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위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 드리는 겁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벚꽃은 열흘밖에 피지 않지만 그 열흘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더 선명하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빛나는 겁니다. 그분은 요즘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작은 스퀘어 모임에 나갑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그리지도 못합니다. 첫날 사과를 그렸는데
옆에 있던 분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과요. 아, 그렇군요. 그 짧은 대화가 또 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과를 그렸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재밌었다. 그게 다였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그냥 색이 번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끔 모임이 끝나고 혼자 걸어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하늘이 요즘은 달라 보인다고.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꾸 보게 된다고.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좋을 줄 몰랐어요.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늦게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도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사과를 그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도 됩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허락된 가장 큰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책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많은 걸 놓쳤든, 얼마나 긴 시간을 후회하며 살았든,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았던 게 있었나요? 따뜻했던 것, 반가웠던 것, 잠깐이라도 마음이 편했던 순간, 카드가 한 번에 긁혔다거나, 창밖에 새가 앉아 있었다거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사과를 그리면서 괜히 웃음이 났다거나, 그게 뭔지 오늘 밤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그 작은 것 하나를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늘이 달라 보이는 날이 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벚꽃이 그렇고 오늘 하루가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시간도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작은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나요?